안녕하십니까, 강지영입니다. 오늘도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사교과서의 고려의 강력과 대륙고려 판타지 소설에 대한 팩트 폭격을 해볼까 합니다. 역사적인 유적 유물이 될 수 있는 요탑과 고려의 왕릉, 그리고 고려사 지리지, 고려 도경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제가 지금껏 많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고려의 국경과 고려의 강역을 설명드리는 영상을 업로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서경이 북경이라고 얘기하는 국뽕 유튜버가 있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려의 개경이 서쪽으로 더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국뽕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려의 강화도가 산동성 일대라고 주장하는 그런 엉터리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란소나 방구석 프로파일러가 되어가지고 아무런 증거 자료도 없이 자기 내피셜로 고려의 강력과 국경을 이렇게 조작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죄 없는 시청자들을 현혹시켜가면서 오염된 정보들을 시청자에게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잔인하지만 팩트 폭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깊이 있게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분명히 국사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고려가 틀린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국뽕 역사 유튜버들이 틀린 부분을 가지고서 안주거리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대륙 고려서를 이제 합리화하는 그런 안주거리를 삼는단 말이죠. 원문과 유물과 지명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조선이 없애고 일제가 완성시킨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역시 대륙 고려설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일제 식민사관의 이론처럼 반도사관 안으로 축소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대륙 고려설을 주장하는 그런 과대망상 환자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발해는 처음에는 만주에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북경 일대를 장악을 하거든요. 후신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나서 북진 정책을 펼쳐가지고 압록강을 넘어서 서쪽으로는 유화 일대 요령성까지 확장을 하고, 동북쪽으로는 두만강 700리 손충령 일대까지 신라가 강역을 넓혀갑니다. 그렇게 남쪽으로는 이제 신라가 있는 것이고 북쪽으로는 발해가 있는 것입니다. 발해의 서쪽 강역은 북경 일대를 다 장악한 것이고요. 고려의 서경이 북경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그리고 요하 서쪽으로 고려의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발해를 고려가 멸망을 시켜야만이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발해는 누가 멸망을 시켰습니까? 요나라가 멸망을 시켰잖아요. 고구려와 발해의 마지막 수도가 심양이나 요양시였단 말이에요. 요양시를 고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100%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찝찝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도 고려의 그 조그만한 그 요양시를 차지하고자 그렇게 단판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서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려는 후신라의 모든 영토를 다 수복을 했고, 고구려의 영토 30% 정도를 수복을 하면서 요양이라는 수도를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려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지 요나라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요나라 입장에서는 발해의 모든 영토를 다 수복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하지 않았느냐, 요양 땅을 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땅덩어리가 그렇게 큰 요나라에서 요양에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가 뭐냐면, 고려와 발해의 마지막 수도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요양을 먹어야만 그 명분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고려와 요나라가 둘 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골 촌놈이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직장을 먼저 가지게 될 것이고,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내 집을 가지고자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닙니까? 요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몽고에서 말젓이나 짜던 시골 촌놈들이 도시에 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이 촌놈들이 도시에 대한 땅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도시에다가 요탑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 요탑이 한두 개면 억지로 우겨볼 건데, 이 요탑이 발견된 것만 수십 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요탑의 분포도를 보면 내몽고 쪽에는 요탑 자체가 없고요, 서쪽으로도 요탑이 없습니다. 촌동네에 땅을 가지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탑을 도시 쪽으로
요탑도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따지자면 경기도에다가 요탑을 세운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려 서경이 북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서쪽으로 더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역사는 개인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북경이 서경이 되려면 고려가 발해를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북경 위에 행정기관이 들어서서 관리를 파견해가지고 고려가 북경을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어야만이 서경이 북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학개론이나 행정학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산동반도가 강화도라고 얘기하는 국뽕 유튜버가 있는데요. 인천 강화도하고 개경에 이미 수십 개의 그 왕릉들이 유적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그 유적들이 유네스코에 이미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유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일대 태조 왕건과 신해 왕후의 현릉. 일대 태조의 제오비 신성 왕후의 정릉. 3대 정종과 문공 왕후의 안릉. 4대 광종의 헌릉. 5대 경종과 헌숙 왕후의 영릉. 지릉. 21대 희종의 성릉. 22대 강종비 원덕왕후의 본릉. 23대 고종의 홍릉. 24대 원종비 정순왕후의 가릉. 24대 원종의 소릉. 무덤 주인을 알 수 없는 칠릉군. 일일 일사적. 식민사학은 우리의 역사를 축소시켜가지고 진실을 감추고 짱깨들은 우리의 역사를 다른 엉터리 역사를 주입시켜가지고 진실을 감춘단 말이죠. 이런 자료를 보고서도 또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짱깨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고려사 지리지에 대해서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동은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한 모서리는 육지에 이어져 있는데 그 폭과 둘레가 거의 만리나 된다. 고려 태조가 고구려 땅에서 일어나 신라를 항복시키고 백제를 멸망시켜 개경에 도읍을 정하니 사만의 땅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국뽕 유튜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고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전라도에서 부흥을 했던 교난의 후백제를 얘기하는 것 같고 한반도에서 후신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모두 사만을 통일했다 고려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대륙에 있는 백제와 신라를 통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오류를 범하다 보니까 대륙 고려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고려사 지리지에는 세 개의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또 다른 한 면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가 대륙에 있다면 세 개의 면이 바다로 둘러싸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논의 무덤과 사당은 논산에 있습니다. 교논이 백제의 복수를 갚기 위해서 신라를 공격을 했는데 신라가 대륙에 있었다면 교논이 대륙에서 부흥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서기 780년에 관측되었던 일식 기록을 보더라도 한반도에서 신라가 관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토의 둘레와 폭이 1만 리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어스에서 1만 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주몽하고 소선호가 이혼을 하고 애들 둘이 데리고 남하를 하지 않습니까? 비류백제가 하북성 위쪽으로 도읍을 정했는데 그거는 일식 기록을 보더라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류백제가 나중에 망하고 산동성 일대에서 나라를 이제 도읍을 정했던 온조백제에서부터 의자왕까지가 그 660년에 망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려도경이나 고려사 지리지에 나오는 그 백제는 후백제, 교논의 전라도 후백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고려도경 1123년 송나라 문신인 서궁이 이제 항해를 하면서 작성했던 항해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궁이 1123년 고려의 사신으로 파견되어서 200명의 사신단과 함께 고려를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제가 연개소문만큼 존경하는 인물이 금나라 아골타입니다. 연개소문은 시신을 토막내가지고 시궁창에다 버리는데 아골타는 시신을 토막내가지고 자신이 기르는 사냥개에다가 먹이로 던져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금나라의 아골타를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아골타를 벤치마킹하면서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 금나라가 요 나라를 깨부수고 이제 침범을 해오니까 송나라의 이제 서궁이 사신으로 고려에 가는데 고려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궁이라는 그 문신이 사신으로 파견돼 가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고려로 가는 그 항해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록을 읽어보면 송나라 수도에서 절강선 은연 땅인 명주에 5월 4일 날 도착하게 됩니다. 은연 땅이 명주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제 상해 쪽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123년에 금나라가 요 나라를 쳐부수고 이제 남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뽕 유튜버들의 말대로 고려의 서경이 북경이고 그리고 산동성 일대가 고려의 영토라면 송나라 사신이 북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배를 타기 위해서 상해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고려의 개경이 대륙에 있는 북쪽이 아니라 한반도 내에 있기 때문에 송나라 사신이 북쪽으로 가지 않고 상하이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영주 땅에서 배를 타고 5일 만에 고려영해를 6월 2일에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 출발한 거는 5월 27일경에 배를 탄 걸로 추측이 됩니다. 흑산도를 거쳐서 군산도, 선유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글어스에서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서해안의 여러 섬들을 거쳐서 예성항에 6월 12일 날 도착을 하고 개경으로 들어가는 육지 항로인 예성항에 도착을 하였다는 기록과 고려에 한 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7월 13일 날 다시 송나라로 떠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궁은 고려에서는 겨우 한 달쯤 머물렀을 뿐이다. 숙소가 정해진 뒤에는 파수병이 지켜 문 밖을 나가본 것이 5, 6차례에 불과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어 서궁이 송에 돌아간 지 약 1년 만에 저술을 마치고 휘종에게 바쳤는데 이 책을 열람한 휘종이 대단히 기뻐하고 그 지위와 간직을 높여주었다고 하였다. 서궁이 송수도를 떠나서 항해했던 그 일지의 이동 경로를 이 그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가 대륙에 있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정황 증거들이고 대륙 고려설은 허무맹랑하다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나라의 시기에 강화도가 산동성 일대라고 주장하시는 방구석 프로파일러분들 아골타의 금나라가 이렇게 강성을 하고 징기스칸의 원나라가 이렇게 강성을 한데 언제 고려가 원나라를 쳐가지고 산동반도를 먹었습니까? 그런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강화, 오련산, 견자산, 그리고 고려의 남경, 강도, 고우, 양주, 화산, 고려 해인사, 그리고 그렇게 조언했던 취안조. 제가 해석하는 개경과 서경의 위치가 올바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송사. 고려의 사신이 들어오면 명주와 월주에서는 그들의 대접으로 굉장히 힘들다. 자, 명주와 월주는 지금의 닝보, 양장 아래입니다. 자, 이번엔 북송시대 때 쓰여진 고려 도경의 내용으로 개경과 서경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북쪽으로는 옛 거란의 지역과 접경했고 동쪽으로는 여진과 맞닿아 있다. 송나라의 수도의 동북쪽에 개경이 위치하고 송나라의 수도의 동북쪽에 개경이 위치하고 등주, 내주 등에서 정확하게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 정확히 마주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명주의 정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개경이 있습니다. 연간 이래 우리 조정에서 사신을 파견할 때는 항산 은연 땅 명주의 정해에서 먼 바다로 길을 잡아 북쪽으로 나아갔다. 배를 탈 때는 언제나 하지 다음에 남풍을 탔으니 바람이 순조로우면 5일도 안 돼서 해안에 도착할 수 있다. 고려 영토는 동서로 2000리, 남북으로는 1500리, 가로가 더 길었습니다. 요동과는 500리가 떨어져 있는데 태행산맥과는 500리가 떨어져 있는데 국내성을 거치면서 고구려의 국내성이 북경입니다. 그 서남쪽으로 안평성에 이르러 서안평의 우측, 현재 지금 고려 도경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의 땅에서 건국한 명나라와 조선, 그리고 그들의 고려 지우기, 북경과 남경 지우기, 새로 간행된 역사책들, 늘 조선보다 작게 기록되는 우리 고려의 영토, 원문과 유물과 지명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값을 산출하는 그런 기법이지 개나소나다 자기의 주관적인 내피셜을 얘기하는 게 그게 프로파일링도 아니고 분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라는 학문이 자기의 상상력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고고학적인 유적 유물과 그 나라의 정권에서 집필했던 그 기록과 비교 분석을 해서 그 정립한 그 이론을 역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고려를 찾아가는 거리 수가 나왔죠. 정저우에서 출발해가지고 선양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저기서부터 1일까지 삼천리 이상을 가는 선양까지 가는 위치입니다. 고려 도경에 고려는 우리 송수도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산도에서 육로를 거친 다음 요수를 건너 동쪽으로 고려 국경까지 가는데 모두 3,790m. 송수도 카이퐁에서 측정하면 1,2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북송이 3, 4년 안에 멸망을 하고 남송으로 밀려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송 수도에서 임안에서 측정을 하면 정확히 1,600km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고려도경은 남송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고려의 서쪽은 요수와 맞닿아 있고 북쪽은 거란의 옛 땅과 연속이 되어 있고 동쪽은 대금과 맞닿았다. 요 나라가 아닌 거란의 옛 땅이라고 한다면 요 나라가 이미 망한 거예요. 이 시기에 요 나라가 이미 멸망을 했기 때문에 거란의 옛 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요 나라는 1125년에 멸망을 하는데요. 서공이 고려를 다녀간 2년 후에 멸망을 합니다. 요의 동쪽은 곧 옛날 거란에 속해 있던 지역인데 현재는 사람들이 이미 흩어진 상태다. 대금에서는 그 땅이 불모지어가지고 다시 성을 세워 수비하지 않고 다만 오가는 길목으로 삼았을 뿐이다. 압록의 서쪽으로는 백랑수와 황암수라는 두 강이 있는데 파리성에서 면이 흐른 곳에서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르니 이것이 바로 요수이다. 요수가 서압록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의 동쪽이면 심양 쪽인데 다시 성을 세워서 수비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요 나라의 국민들과 군사들이 다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다 도망쳤기 때문에 성을 새로 수비를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심양 일대가 다 흩어지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삼았다 그런 내용 같거든요. 이때 요 나라가 다 흩어지고 요 나라가 물러났기 때문에 고려가 이 요 나라의 땅을 더 먹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요 나라를 금나라가 물리쳤기 때문에 고려가 그 땅을 먹을 만한 그런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려의 국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금나라에서 니네들이 뭔데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고려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전쟁을 해서 승리한 거는 금나라인데 그 땅은 고려가 먹으면 금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다면 고려 도경에서 얘기하는 송나라 수도는 북송이 아니라 남송의 수도인 것 같거든요. 고려를 찾아가는 거리 수가 나왔죠. 정저우에서 출발해가지고 선양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저기서부터 1일까지 삼천리 이상을 가는 선양까지 가는 위치입니다. 조그만 오류가 있어서도 안 되고 정확한 게 좋기 때문에 매립역사문화TV 유한영 선생님께서 혹시나 보고 계신다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남송 수도에서 3,800리로 위쪽으로 가면 어디에 위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연간 1회 우리 조정에서 사신을 확인할 때는 항상 음영 땅 명주의 정해에서 먼 바다로 길을 잡아 북쪽으로 나아갔다. 배를 탈 때는 언제나 하지 다음에 남풍을 탔으니 바람이 순조로우면 5일도 안 돼서 해안에 도착할 수 있다.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사신들이 고려에 갈 때 매번 배를 타고 고려를 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영토가 동서로는 2000리, 남북으로 1500리였는데 현재는 신라와 백제를 병합하여 동북이 약간 넓어졌고 서북 쪽은 거란과 접해 있다. 남북으로는 1500리였는데 1500리에서 백제와 신라를 병합하면서 남북으로 조금 넓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후백제와 후신라를 병합했다라고 봐야지 대륙에 있는 신라와 백제를 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기 780년에 관측되었던 일시기록을 보더라도 후신라의 수도가 어디였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정권에서 기록했던 역사 기록과 우리나라 고려사 지리지와 고려 도경을 보더라도 너무나 정확하고요. 요탑과 그리고 우리 고려의 왕릉을 보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인 겁니다. 엉터리 국뽕 역사 유튜버에게 한 사람이라도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저도 특전사 직업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무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저는 무관이자 무인으로서 송나라의 악비 장군이 명장 중의 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나라 황제가 간신무르배들과 마녀에게 현혹돼가지고 충신 중에 충신인 악비 장군을 처형시키지 않습니까? 이 악비 장군이 억울하게 처형되는데 부하들이 악비가 뭐 때문에 처형되냐고 물어보니까 아마 죄를 지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역모죄이기 때문에 가죽을 벗기거나 찢어서 죽이는 그런 형벌인데
이 장군들의 옷을 벗겨보니까 이 등에 정충보국이라는 그 문신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라는 그런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문신이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가죽을 찢어서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사약을 먹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악비 장군은 의용군 출신이고 집을 떠날 때 엄마가 등에다가 정충보국이라고 문신을 새겨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악비 장군이 처형당하고 나서 등에 문신을 보니까 국자에 점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왜 점이 빠져 있었냐면 금나라를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나머지 점 하나를 찍으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장군을 좋아한다고 해서 화교 출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 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무관 출신이고 무인으로서 그 업적이나 그 경지에 대해서 경외하거나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도 일본에서 존경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명장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양반들에게 핍박당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글을 모르고 그 문맹률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던 것이고 일본들에게 역사를 빼앗겼던 겁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인지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국뽕 유튜버들이 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뽕 유튜버들이 판을 치는 것이고요. 명나라의 주원장과 이성계가 송사, 명사, 요사 모든 역사를 다 조작을 하고 우리 민족의 그런 역사를 모두 조작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국뽕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식하고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런 주장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부러운 줄 아시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성계 혼자서 반역을 해가지고 혼자 나라를 건국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성계 동료들인 그 신료들과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성계 혼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정치학이나 행정학개론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 쿠데타 일으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유신 정권 따라한다고 혼자서 너무 오랫동안 해먹으니까 김재규한테 총 맞은 거 아닙니까? 정신 좀 차려주시오! 주원장이 나라 건국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성계가 나라 건국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서로 사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수준 낮은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도 웃기고 이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정신 좀 차려주시오! 이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됩니다. 당연히 교과서에 있는 우리 고려의 강역이 잘못된 것도 사실이고 우리 강력이 빈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국뽕 역사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과오를 깨달았다면 빨리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한 후에 다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 마지막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